어제 실시간으로 진행됐던 미국의 상하원 의회 연설 중간중간 나왔던 코멘트들 덕분에 국내 증시는 나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한 성공했던 어제 증시 상황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간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관세 일부를 놓고 경감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어제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1.2%대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 흐름은 엇갈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저점에 대한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이 됐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 미국에서 나왔던 일부 산업과 관련된 코멘트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덕분에 이 산업단 위주로 섹터별로의 서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였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조선 관련주들을 담아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국인 쪽에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매수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또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전날 엔비디아가 급락 흐름을 이어가다가 반등에 성공해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자 원익홀딩스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휴스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적인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날장에서도 15%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상승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조선 쪽의 업종들도 52주 신고가 돌파의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을 업황별로 조금 나눠서 이 추세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도 이 중국과 미국 안에서의 이벤트들을 나름 잘 소화하면서 견뎌냈던 국내 증시인데 일부 업종들 안으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이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날장에서도 이미 움직임이 나왔었던 가스관 관련 종목들은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무려 3종목이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의 LNG 가스 사업관을 놓고 한국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 관련주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선업을 계속해서 부활시키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 미국에서 조선업 전담 사무국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도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 쪽의 관련주들도 이날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일단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정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종전에 관련된 기대감과 함께 재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동기어도 11%,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도 이날장에서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양자컴퓨터 관련주들도 주가 변동성이 나왔죠. 중국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나 빠른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쭈충즈 3호인데 이 중요한 시장 안에서는 이정표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관련주들 안에서 ICT 케어는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외에도 방산 쪽이나 건설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 조선과 방산은 어제 있었던 상하원 의원회에서 열렸던 발언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수혜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방산 관련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이 수혜 확산이 이 동아시아 지역의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이 임상 3상에서 효과 입증이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변동성이 쏠렸고요. 오는 3월 10일에 임상 결과를 본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이벤트에 앞서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오늘 장중에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어제 두 종목이나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이 국회 과방위에서 퓨리오사 AI 매각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퓨리오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NPU를 돌릴 소프트웨어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현재 이 기술적인 상황을 공유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TSMC든 아니면 메타든 해외 대기업들이 퓨리오사를 인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배터리가 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된
반등과 동시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죠. 앞으로 3일 동안 이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기업의 참가가 있었고요. 또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업계 리더들의 이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장 같은 경우는 1분기나 상반기가 2차 전지 업계 안에서는 저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삼성 SDI 쪽에서는 이 캐즘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 SDI의 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1분기에 저점을 다지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전해질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과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또 미국에서 나온 소식들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를 놓고 관세를 한 달 유예시켜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공장들도 해당 국가들의 위치가 되어 있는 만큼 현대나 기아 쪽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고요. 해당 소식에 간밤 미국의 대표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가 7% 가까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 베이지북이 간밤 공개가 됐는데 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를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베이지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당 부분이 확인됐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소식도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왔죠. 지금 무기에 이어서 이제 정보 지원까지도 미국 측에서는 중단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이 종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이벤트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역대급 부양책과 함께 유럽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는 인프라 관련주들이나 방산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간밤 다시 한번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영향권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적용될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ISM 서비스 PMI와 베이지북까지 오늘 간밤 새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건 금요일에 있을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간밤 확인했던 이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만큼 이번 주에 남아있는 데이터들까지 꼼꼼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